우리 한은 총재님과 경제부총리께 좋은 일자리 그리고 나쁜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생하고 경제 관련해서 중요한 게 보니까 일자리 그리고 물가 그리고는 인플레이션이 그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좀 나눠서 좋은 일자리는 무엇이고 나쁜 일자리는 무엇인지 그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PPT 다음 걸 보겠습니다. 예전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요새 저희 지역에서는 어르신 한 분을 모시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좋은 일자리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 온 나라가 필요하다. 오늘 기재부 업무 현황을 보니까 중점 추진 과제에 초혁신 경제 전환 및 경제 활력 제고, AI 대전환 해가지고 우리 경제 퀀텀 점프 위에 전 분야 AI 대전환을 이렇게 써놓으시고 아래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범정부 역량 결집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 등 토탈 패키지 지원. AI 대전환을 위해 이 정도 하신다면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 2배, 3배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 각오는 가지셔야 되는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요. 다음 걸 보겠습니다. 오늘 이 속보 난 내용입니다. 혹시 두 분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전히 있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나쁜 일자리의 표본으로 제기되는 거거든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이 자체가 나쁜 일자리라고 하기보다는 왜 이게 나쁜 방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만들었습니다만 다음을 볼까요?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거죠. 사망을 보겠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무엇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혹시 부총리님 이 6글자 뭔지 추측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로자의 행복권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네. 혹시 총재님 어떠십니까?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우리 기재위원장님 알고 계시는군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렇게만 하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게 곧 좋은 일자리일 겁니다. 다음 보죠. 최근에 보도자료 보니까 취업자 수 증가했고 좋은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쭉쭉 다음 볼까요? 근데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쉬었음 인구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40만 명이 넘어간다는 통계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결국 좋은 일자리를 못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소위 일자리 미스매치, 일자리 부조화란 얘기를 하던데 부총리님은 사실은 그런 평가나 비판을 넘어서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음 보겠습니다. 또 이 고령층 관련한 일자리 얘기를 한은에서 발표하신 걸 봤습니다. 아주 고민이 많으셔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는데 단순 업무 집중돼 있고 고령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고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어르신들이나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일자리라는 것은 이 월급 봉투의 숫자를 넘어서는 것이다. 가장이 가령 일자리를 상실했을 때는 소득 상실에 넘어서 배우자, 아이들과의 갈등,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미래, 그러니까 저당 잡힌다는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나라에서 실업수당이나 다른 방식의 금전 보존을 넘어서서 일을 함으로써 본인이 인간의 존엄을 얼마나 지킬 수 있고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의 생성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혹시
자료를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오스트리아의 마리엔탈 마을이라는 사례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좋은 일자리 반대가 나쁜 일자리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재해가 가장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특히 기재부총리께서는 경제부총리시기도 하니까 꼭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이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약자가 동등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논의에서 동등하게 존중받는가, 그리고 소득은 충분히 받고 있는가. 이 말은 오늘 이 산재 사건 등에 보더라도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이 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따 하나 넘어갈까요? 네. 결국 좋은 일자리라는 부분이 이 안전과 적정 소득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아까 기재부총리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I나 기계 기술 도입에도 전 정부가 동원되는데 한 가족과 한 사람의 존엄과 미래를 책임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 각오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한번 우선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뭐 가슴이 찡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그게 고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좋은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또 성장 기업을 만들고, 이게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 기술이라든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특히 지금 현재는 AI 툴을 활용하면은 그 이 좋은 기업에 가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뭐 청년들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AI 교육을 시키고, 또 군에 간 또 우리 청년들은 군 재직 기간 동안에 진짜 거기서 AI 교육을 시키고, 또 필요한 또 영어 교육이라든지 필요하면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좋은 일자리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좋은 일자리라는 게 여러 가지 뭐 근로 조건이라든지 또 안전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계약 그 공사금액에 반영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은 계약에서 이렇게 탈락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조건을 통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게 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조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또 이렇게 페널티도 강화하는 그런 양면 전략을 통해서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또 저희들이 R&D를 통한다든지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기상 의원님 감동적인 질의였습니다. 최기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께 네. 우리 경제정책과 관련된 조세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 우리 고전 중에 노자에 그 대직약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고듬은 마치 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기에는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삐뚤빠뚤 보이지만 위에서 거인의 눈으로 보거나 봉황의 눈으로 보면 바른 길로 간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나침반이 뭐냐?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민주 앤드 공화죠. 민주, 다수의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공화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 더불어 잘 사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가 처우가 개선되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는 분들은 굳이 관여 안 하셔도 잘 삽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나라에서 저는 우리 기재부가 견지해야 될 나침반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세 정책을 5년 정부가 어떻게 운용할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뭐냐고 과거에 얘기했을 때 1번이 대통령 선거, 2번이 대학 입시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조세 정책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가 조세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5년 동안 부과할 것인지 궁금해 하잖아요. 부동산, 뭐 금융, 법인, 소득, 자기의 재산권이 보호돼야 되고요. 또 앞으로 5년 동안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주식 투자할 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재원 조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큰 원칙과 기조를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PPT인데 이거는 이제 좋은 일자리의 지표인데요. 저는 이거를 바꿔 말하면 좋은 정책의 지표는 이렇습니다.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약자가 동등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가 늘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약자가 이런 논의에서 동등하게 존중받는가. 세 번째로 이 정책으로 인하여 약자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이 관점을 꼭 견지해 주셔야 돼요. 강자들은 내버려 둬도 본인의 의사를 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익단체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관료분들의 재산이나 현재 상황을 보면 강자 쪽에 속하신 분들이고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도 그런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일선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 뵙고 특히 약자라고 평소에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세밀한 정책 과정에서는 늘 국회에 찾아오시고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전 정부는 저희 야당에 대해서 아예 소통을 안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우리 기재부 고위 공무원들 저희 방에 오신 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전 대통령의 계엄 사유 중에 경제에 관한 잘못된 관점, 경제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 분들 더 자주 만나시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실 때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만이 시장과 수많은 경제 접체들이 신뢰할 수 있다. 5년에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조세 정책을 할 것 같구나. 그러면 나는 내 재산, 부동산, 금융, 상속, 증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특히 조세 관련해서는요. 조세 평등주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세 평등주의, 조세 공평주의. 근데 평등의 핵심은 같은 것은 같게가 아니고요.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른 것인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누가 결정합니까? 국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적 정의거든요. 민주공화국의 정의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다른 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다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장관님이 업무 현황에 대해서 조세정책 제목만 있고 말씀이 없으셔서 오늘 하실 수 있는 말씀 좀 해주시고 적절한 기회 때 꼭 국민들께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의원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정부가 항상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뭐 국민들 그다음에 우리 또 국회 또는 또 이해관계자 뭐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또 저희들은 듣는다고 하지만은 또 부족한 게 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또 더 이렇게 현장에 가서 또 얘기도 나누고 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기상 의원님.